명상. 명상은 지금도 되게 우리나라에도 많아요. 명상 센터도 많고, 뭐 대기업에서도 정기적으로 명상 훈련을 시키기도 하고, 그런 명상의 특징은 뭐냐? 고대부터 대부분의 종교에 있는 수련 형태였어요. 대부분의 종교에 있는. 그러니까 새로운 것도 아니고, 오늘날에 부흥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원래부터 늘 있어 왔는데, 예전에는 종교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지금은 운동, 건강, 이 카테고리 안에 있는 거예요. 목적이 뭔데? 영적인 자극을 이끌고 마음의 평정을 유도한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마음의 평정이긴 하죠. 우리가 늘 불안, 두려움, 불편함, 이러다 보니까 현대인들은 정신병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누구는 분노 조절 장애, 누구는 공황 장애, 이런 장애, 저런 장애. 그게 이제 마음의 평정이 안 돼서 생기는 거죠. 그럼 어떤 방법이 있냐? 요가, 침묵, 진원. 진원이라는 것이 이제 참된 언어라는 게 대표적인 게 요거예요. 불교 진원에 옴마니 밤매홈이 있죠. 그러니까 뭐, 오 연꽃 속의 보석이요라는 그런 의미라고는 하는데,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관세음보살의 자비로 번뇌와 죄악이 소멸하고 온갖 지혜와 공덕을 갖추게 됩니다라는 용어라고는 하는데, 이거 몰라도 같은 말을 계속 반복을 하면 우리가 집중하게 되고, 그 집중을 통해서 기타 등등 잡스러운 생각을 떨쳐버려. 자, 천주교에서는 기도를 할 때 묵주 기도라는 걸 해요. 그럼 그 묵주 기도도 계속해서 1단, 2단, 3단, 4단 똑같은 기도를 반복을 하면 잡스러운 생각들을 다 떨쳐버리고 머리가 맑아져. 다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 명상 효과가. 그래서 단순한 기도, 그거를 반복하면 이런 이제 진원 효과 있고요. 그리고 또 기도문 있죠. 기도문을 하다 보면 내가 내 언어로 막 기도를 하는 것도 물론 하나의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기도문을 했을 때 거기 필요한 말과 필요한 기도가 다 있다 보니까 훨씬 더 정돈된 형태의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쓸데없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잡념을 없애주는 거예요. 잡념을. 이런 방법들은. 우리가 왜 괴롭습니까? 뭐 큰 생각하다가 괴롭나요? 늘 잡스러운 생각하다가 괴롭죠? 누가 나한테 그런 말을 했단 말이야? 괘씸해, 괘씸해. 근데 괘씸하다고 한번 생각하다 보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 다음에 이제 부글부글 막 사리까지 갖게 되는 이거를 다 이제 끊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정적인 방법과 단순한 문구를 반복 암송한다는 거. 반복 암송이 중요해요. 그렇게 해서 이 자기계발서에서는 이거를 이제 몰입, 뇌훈련, 명상 이래서 어, 베스트셀러들이 되고 있고요. 여전히 지금도 인기가 있고 이게 이제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된다. 학습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린이들 명상훈련, 뇌훈련, 호흡을 통해서 뇌훈련. 그러면 집중하고 선택하고 이러다 보면 확실히 이제 공부하는 데 좀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성적이 올라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몰입을 했더니 딴 생각을 안 하게 되고 오직 내가 하려고 하는 그 한 가지에만 집중하게 돼요. 그럼 아무래도 성공의 효과가 높아지는 거죠. 우리의 에너지의 가성비가 높아지니까 그런 효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부터 명상은 우리 인간에게 오랫동안 존재했던 그런 수련 형태다. 지크르라 그래갖고 이슬람교 신비주의자들, 수피라고 하는데 이 수피들이 암송하는 기도문에서도 신과 일체감을 얻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명상이라는 키워드를 딱 치잖아요. 그럼 막 음악들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물소리, 새소리에다가 보통 이제 피아노 소리나 기타 연주 소리를 이제 합친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마음이 뭔가 정돈이 되는 것 같아. 편안해지는 것 같아. 그러면 잡생각을 안 하게 돼. 진짜 중요한 게 항상 그거예요. 잡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잡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그럼 이제 잡생각이 오히려 더 많이 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좀 쓸데없는 생각에 꼬리를 자꾸 물지 마라. 이런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종교 쪽에서 보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도 종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큰 종교들, 제도 종교들, 사회에서 인정받고 있는 종교들에 의하면 이것들이 너무나 잡스럽단 말이야. 그래서 20세기 말에 나타난 새로운 영성 운동이라 그래서 뉴 에이지라 그래서 상당히 이제 배척을 해요. 신비주의 종교와 관련된 이런 것들은 뉴 에이지다. 이제 개인 수련 중점으로 하고 범신론 모든 것은 다 신이 깃들어 있어. 우리 아까 힌두교에서도 봤듯이 세상 만물은 다 신하고 관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니 나는 뭐 아그니만 섬길 거야 이런 거 아니라고요. 나는 뭐
브라흐만만, 나는 뭐 비슈누만, 나는 막 시바만 이런 게 아니고요. 신들끼리도 싸우고 그 각각 신들을 믿는 사람들이 또 다르고 그 신들의 힘이 또 서로 겹치고 막 이래요. 그리고 또 작은 신들은 더 말할 수도 없이 많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다신교죠. 다신교다 보니까 온갖 신들이 다 있죠. 집안에도 다 있고요. 다 신의 가오가 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큰 종교, 제도 종교에서 볼 때는 불편한 거죠. 그래서 이제 뉴 에이지들을 되게 반박하고 그랬어요. 근데 뉴 에이지는 뭘 할 건데 영적 각성을 추구하고 그 제도 종교 안에 들어가진 않지만 소규모 모임을 갖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요게 미국 19세기 신지학 협회라 그래갖고 신지학 새로운 지식이라는 얘기인데 모든 종교는 통한다 그래서 배척하지 않고 그거를 통합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고요. 지금도 있고요. 있었고요. 지금도 있고요. 여기서는 서구의 기독교랑 이제 합리주의를 비판하는데 뭐 다른 게 아니고요. 서구의 기독교는 그동안에 좋은 일도 했지만 나쁜 일도 많이 했고 이 안에서 특히 사람의 자유를 억압하고 통제하는 부분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굉장히 배타적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나 저거나 다 같은 얘기야 라는 얘기를 함으로써 그런 통합의 노력들을 하게 되는 거고 합리주의 같은 경우에도 합리주의를 수단으로 삼아서 합리주의를 하나의 사고의 방법론으로 삼는 건 괜찮아요. 근데 이제 합리주의가 목적 자체가 되면은 그러면 이제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산에 도달을 하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산 정상에 서려 그러면 나는 산에 올라가야지. 산에 올라가서 산에 올라갔다는 뿌듯한 성취감을 느껴야지. 오케이. 그럴 수 있어요. 자, 근데 산에 올라간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들은 내가 막 숨도 못 쉬게 다 죽을 것 같은데도 난 산에 올라가야 돼. 이건 이제 목적과 수단이 막 전도가 된 그 상태인 거죠. 그래서 가끔 산에 올라가다가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상한 거죠, 이게. 목적과 수단이 전도가 되면 아니 도대체 산에 왜 올라가려고 하는데 죽으려고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산에 올라가야지만 이거가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그냥 올라가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 거를 비판하는 거지. 합리주의를 수단으로 사용을 하고 방법론으로 사용하는 것까지를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뉴에이지에 대한 반발 굉장히 심하고요. 제도 종교들은 사탄의 영역이다. 사탄이 일으킨 일들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요. 이제 사탄의 사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뉴에이지 성경 역본들 뭐 이런 것도 나오고요. 노 시크릿. 시크릿이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유행을 했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 시크릿과 관련된 그런 자기 개발서들이 여전히 인기를 얻고 있는데 시크릿은 없다 그러면서 이제 요거를 반발하는 이런 책들도 나오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자유민주주의에 살고 있다는 게 바로 그런 거죠. 이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도 있다는 거. 대신에 그것이 공론장에서 토론을 거칠 수 있으면 건강한 거고 세상에 우리가 맞는데 어떻게 쟤는 저런 거짓 불화를 이야기하는 거야. 저 사탄. 이렇게 되면 그 사회가 건강하지 못한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명상은 분명히 효과가 있어요. 이 효과 때문에 한국의 뉴에이지라고 했을 때 다양한 명상센터, 단전호흡센터, 국선도 같은 것들이 인기를 끌었고요. 그리고 지금 살짝 문제가 됐던 미니진에 의해서 발발한 BTS 문제가 단월드로 이렇게 튀어가지고 BTS 단월 튀어가지고 예전에 단학선언이었는데 지금 단월드고 단월드 자체는 단전호흡을 통해 건강회복하고 심신안정 이것까지는 그냥 요가 운동으로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뇌교육 명상 이것 때문에 이제 2단 시비가 또 붙었고요. 그리고 이제 천부경 교재를 사용함으로써 천지인 삼위일체 교리가 있다 보니까 요거는 이제 종교적인 거 아니냐. 그래요. 이건 종교 맞고요. 그래서 민족종교협의회 소속의 선교유지재단이라고 있는데 요거 옛날 이름으로는 선불교인데 이제 선불교 쪽에서 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를 너네가 사용을 해가지고 헷갈리게 하냐 그래서 선교유지재단으로 이름을 바꿨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민족종교협의회 소속이니까 요거는 종교가 맞고요. 요게 이제 단월드랑 관련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전호, 기체조, 뭐 기수련 이런 것들이
원래가 종교에서 명상 수련의 한 훈련 형태로 나온 거기 때문에 사실은 띄어서 그것만 띄어서 건강, 뭐 뇌호흡, 뇌훈련 이렇게 해서 하나의 방법론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게 하다 보니 너무 좋아. 막 건강도 좋아져. 나 막 뭐도 받았어. 뭐가 막 왔어. 막 이렇게 되면은 또 종교 쪽으로 가기도 하고 아예 종교 형태의 단체가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긍정 효과는 기존 교단에 의지하지 않고 개인 명상일 때 스스로 영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라는 그 효과가 있고요. 기존 교단이 다 나쁘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요. 저는 제가 이 종교는 좋고 저 종교는 나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려고 인문학에서 종교학을 다루는 건 아니고요. 긍정 효과도 분명히 있지만 부작용이 있고 그 부작용이 유사 종교 형태를 띄었을 때 그 유사 종교가 사람에게 에너지만 주고 동력만 주면 괜찮아요. 거기까지. 근데 그게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사례들이 발생을 하죠. 왜? 세상은 넓고 이상한 사람은 많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그런 의도를 갖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전파되고 확산되는 과정에서는 분명히 나쁜 의도를 가지고 나쁘게 활동하는 사람들도 있다 보니까 문제는 어디든 생긴다. 이거는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늘상 있어 오는 일이고 늘상 우리 주변에 있는 일인 거죠. 그래서 저도 이번에 미니즈 사태 이후에 갑자기 관심이 생겨서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를 들어가 봤더니 2010년에 설립이 됐다 그러면서 이제 그 학부 소개가 있더라고요. 이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가 이러한 과들이 있는데 보니까 뇌 기반 감정 코칭학과, 명상 치료학과, 뇌 교육학과, 브레인 트레이닝학과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르긴 다르다. 남다르네.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를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지금이 2024년인데 2010년에 설립이 됐으니까 벌써 14년이 흘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미니즌 사태를 통해서 이게 이제 확 뜬 거죠. 그리고서 홈페이지 사진들이 몇 개가 있잖아요. 그중에 이제 이렇게 BTS 사진. 저는 뭐 아는 사람 없고 RM 이 얼굴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얘네가 BTS인가? 뭐 그런 거고 거기에 이제 12개 국가 글로벌 뇌교육센터랑 협약이 체결됐다 그러면서 뭐 뉴질랜드, 일본, 스페인하고 쭉쭉쭉 나라 이름으로 나온 거 보니까 활동도 굉장히 크게 하고 있고 규모도 크구나. 이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명상이랑 마음 챙김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마음 챙김이 현대 용어예요. 명상은 고대부터 늘 있어 왔던 수련 형태라고 한다 그러면 얘는 현대 용어다 보니까 훨씬 편하긴 해요. 우리한테 접근할 때.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명상 방법이고 이 마음 챙김이라는 번역어 자체가 마인드풀리스라는 요 영어에서 이제 번역이 돼서 마음 챙김 이렇게 됐고요. 그러면은 왜 서양 애들은 또 마인드풀리스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결국 이제 인간이 갖고 있는 보편적 심적 작용 여기에 주목한 거죠. 현재 이 순간 판단 없이 몸과 마음을 맡겨. 우리가 늘 어떤 판단을 해. 판단을 하면 인간이라는 게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이상한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생각이 많다라고 하는 사람 치고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많이 없어요. 생각이 많으면 어쨌든 이 생각 저 생각 꼬리에 꼬리를 불다 보면 갑자기 억울한 생각도 밀려오고 그러다 보면은 나를 억울하게 만든 그 사람이 또 원수처럼 다가오면서 너 딱 기다려. 막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마음 챙김도 내 마음의 평정,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명상이랑 마음 챙김은 좀 차이가 있는 게 명상이 좀 더 수행자의 난이도를 요한다 그러면 이 마음 챙김은 네가 지금 기쁜지 슬픈지 서러운지 억울한지 얘기해봐. 이래서 따뜻해요. 왜냐면 일단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알아채고 그것을 털어내야 그 다음 단계로 나가니까라고 얘기를 하니까 훨씬 마음 챙김 쪽이 이 현대인들에게는 따뜻하고 잘 와닿고 해보기도 쉽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몸 같은 경우에도 네가 네 몸을 잘 알아채야 어디가 아픈지 그럼 빨리 병원 갈 거 아니에요. 병 키우지 않을 거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음 챙김. 그래서 이걸 대중화시킨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 이 베트남 스님 유명하신 분이 있죠. 틱낙한. 이 스님은 공동체 마을을 만들었는데 전 세계 1000여 개 정도가 된다 그러고요. 프랑스의 보르도
보르도. 포도 생산지로 유명하죠. 보르도 와인. 그 플럼 빌리지라는 또 번역하면 뭐 자두마을 정도 되는데 이 되게 유명해요. 여기는 종교 집단과 같은 엄격한 규율이라든가 통제 이런 거 없고요. 그냥 누구나 일정 정도의 조건이 돼서 들어와서 머물다가 그냥 나가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천육이면 굉장히 많은 거고 이런 걸 요구하는 이런 걸 원하는 그런 이제 수요들이 있구나. 그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마음 챙김은 존 카바진 같은 이분은 미국 의대 교수니까 이제 의료법으로 이 마음 챙김을 사용한 거죠. 의학 건강 사회 마음 챙김 센터를 만들어서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정신 건강이 육체 건강이랑 연결이 돼 있고 그럼 그 정신 건강이란 게 뭔데?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좀 알아. 그래서 일단 네 자신을 좀 챙겨. 일단 나를 먼저 챙겨. 내가 머리가 아파. 그럼 머리가 왜 아픈지를 좀 생각해봐. 너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 그럼 무엇 신경 쓰는지 생각해봐. 생각해 볼 것도 없어. 그거 네가 신경 쓴다고 될 일도 아니야. 너는 그냥 네가 뭘 좋아하는지, 무엇에 행복해하는지, 무엇에 기뻐하는지 거기에 좀 더 집중해봐. 이렇게 되는 거죠. 난 지금 돈을 너무 많이 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아직도 배가 고파. 나는 100억 갖고는 배가 고파. 난 1000억이 필요해. 잘 생각해봐, 너. 너 100억 벌다가 요절하는 수가 있어. 너 100억 벌다가 환갑잔치 못해. 이런 것들을 마음 챙김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심리치료의 대표적 기법, 내적 각성, 존재의 근원, 이 진화에 접근을 하는 거죠. 진화. 참다운 나, 아트만이죠, 아트만. 아트만에 접근을 하는 거예요. 나 아트만은 뭘 원하지? 나 아트만은 돈을 원해. 나 아트만은 그 돈을 관에다가 다 이렇게 쌓아가지고 나 죽을 때 그거 나랑 같이 다 태워줘. 이럴 일은 없어요, 인간이. 적어도 제가 아는 인간들은, 제가 접해본 인간들은 이런 인간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처럼 뭐든지 전투적으로 하는 사람들, 공부를 해도, 휴가를 가도, 진짜 우리 여행 갈 때도 다 전투적으로. 저는 그, 호캉스 같은 경우에도 되게 좀 재밌다고 생각하는데, 막 최대한 거기서 이용할 수 있는 걸 다 이용하고 온다라거나, 돈을 다 뭐, 본전을 뽑고 온다거나, 이런 것들도 뭐든지 그렇게 전투적으로 하는 이런 전투민족에게는 사실 마음 챙김이 필요하긴 해요. 그렇게 전투적으로 살다가 마음의 병이 들었어. 그렇게 전투적으로 살다가 육체의 병이 들었어. 우리가 왜 살만하면 이제 연금 받을만 하면 뭐 치매가 온다거나 몸이 아프다거나 뭐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들이 이제 우리 현실인데요. 그러기 전에 마음 챙김을 해서 야, 너 좀 잘 좀 생각해봐. 너 그거 100억 갖고 갈래? 뭐 이걸 한번 생각해보라. 그게 마음 챙김에서는 어, 좀 중요하게 다뤄져. 너 아닐걸? 너 그렇게 너 그렇게 전투적으로 휴가마저 전투적으로 막 호캉스 하라고 이렇게 지구에 태어난 거 아닐걸?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해 줍니다. 그 틱나탄 스님. 저 우리나라에 왔을 때 샌드위치 데이라고 그래가지고 샌드위치 먹으면서 강의 듣는 거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대로 아름답다. 굉장히 따뜻하죠. 따뜻한 거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 챙김은 어떤 특징이 있냐 그러면 우울증, 스트레스, 불안, 약물 중독, 노화, 학업, 체중 이거 다 이제 우리 현대인들 특히 한국인들을 괴롭히는 문제들이죠.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이 사용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자적인 출판 시장도 되게 많고 이게 자기계발서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고 유튜브 영상의 다수도 이걸 다루고 있어요. 돈, 지식, 건강 그거 마음먹기 달렸어. 그리고 마음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데 편안하게 좀 먹어봐. 어떻게 하면 편안한데 감사 좀 해, 감사. 그러면서 이제 다 듣고 나면 아, 삶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얘기구나. 이제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근데 인간이 딱 들면, 그치. 근데 이제 또 시간이 지나면, 감사는 또 무슨 개뿔. 이제 그래서 이제 반복해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챙김 명상은 불교의 전통적 수행 방법인 사티, 알아차림, 주의 집중의 위파사나, 그, 볼간자죠. 보라고, 보라고. 너를 봐. 이거를 이제 현대 심리학, 정신의학과 결합해서 만든 치료법이에요. 너를 봐. 네가 지금 왜 암에 걸렸는지 좀 봐, 좀. 욕심 좀 내려놔. 야, 너 되게 지금 이기적이니까 마음 편하냐? 근데 이제
우리가 또 사회적 동물이다 보니까 막 엉켜 살다 보면은 이게 최선일 것 같거든요. 아니, 내가 더 업적이 많은데 내가 과장 승진해서 떨어졌어? 아, 연락. 그래요. 근데 심호흡을 좀 하면서 생각해봐. 네가 회사는 더 가늘고 오래 다닐걸?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전부 이제 마음 챙김 효과예요. 그래서 집중력, 인내심, 자기 성찰 이런 데 유효하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 성찰을 자꾸 해버릇해야 원망하는 마음이 없고 원망하는 마음이 많은 사람들은 또 병에 걸리기도 쉽고 부정적인 에너지들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그리고 또 그 부정적인 에너지들이 많다 보니까 자꾸 또 나쁜 일이 더 많이 이것도 끌어당기는 법칙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 근데 또 뭐 아무 비판은 안 받냐 그런 건 아니에요. 비판도 받아요. 어떤 거? 마음 챙김하는 나의 자아의식 강화는 본래 명상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냐. 그 나의 이기심을 자꾸 떨어내는 게 명상 효과인데 마음 챙김하는 나는 나의 이기심을 인정해주고 그 이기심을 좀 적절하게 달래주고 풀어주라며 이거 좀 충돌 아니야? 요런 문제가 있긴 있어요. 그리고 또 분별력 강조는 이건 나빠, 이건 좋아, 이건 슬퍼, 이건 힘들어 막 이걸 자꾸 분별해. 이게 사실은 또 고통을 낳기도 해요. 우리가 어떤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자꾸 기억한다는 건 괴롭기도 하거든요. 근데 마음챙김 쪽에서는 그런 괴로움을 일단 정화시켜야 돼. 그러니까 너의 욕망을 인정하고 너의 욕망을 충족시켜 줘봐. 물론 그 욕망이 막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고 막 이러면 아니죠. 그렇지만 그 욕망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되고 그 에너지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걸 얻었을 때 그 성취감, 그걸 독려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명상 쪽에서는 그게 과연 마음의 평화를 얻을까? 요렇게 비판하긴 합니다. 여기서 이제 타협이 필요하고 인간 기질이 필요한 거죠. 그게 필요한 사람이 있고 그게 필요하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런 마음 챙김의 유사 개념으로는 나는 1인칭이죠. 나를 3인칭 관점으로 관찰하는 거예요. 자기 객관화를 하는 거예요, 자꾸만. 메타인지, 그걸 상위인지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내가 나 안에 빠져 있으면 나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나를 위해서 움직여야 되거나, 이제 사춘기 때 그렇잖아요. 사춘기 때 우리가 내가 지구의 중심인 줄 알죠. 그러다가 이제 사춘기를 벗어나는 계기가 내가 지구의 중심이 아니구나. 나는 그냥 n분의 1이구나. 심지어 막 80억 n분의 1이구나. 와, 이거 뭐야. 뭐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우주사진 이런 거 하나를 보게 되면, 아니, 지구도 별거 아니구나. 이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3인칭으로 보다 보면 나라는 인간이 화를 내거나 또는 뭐 기뻐서 펄쩍펄쩍 뛰거나 이럴 때도 그 감정에 이제 휩쓸리지 않을 그런 게 되는 거죠. 감정에 휩쓸려봐야 별 볼 일 없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 봐야 우리가 이제 팔딱팔딱 뛰는 개구리 놓고 봤을 때 너가 팔딱팔딱 뛰어봤자지 뭐 이런 거 같은 그런 느낌을 갖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의 리플레이 때 우리가 이제 시뮬레이션 게임을 할 때 아 이거 잘못됐어 그러면 그럼 엔딩하고 리셋해. 그러면서 다시 플레이를 한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면은 좀 더 삶을 거리를 두고 여유 있게 요렇게 살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그러다 보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면서 아 이때 이거는 내가 실수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돼. 자기 성찰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잖아요. 이때 요거는 내가 실수했구나. 아 이때 이거는 사실 내 문제였구나. 요거를 깨달으면 자기 성찰이 된 거고 그러면은 자아 성장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본래의 나에 좀 더 가까워지는 거고 요거. 그리고 요게 이제 시대성에도 부합이 되는 건 기존의 제도 종교를 탈피하게 되면 사람들이 또 의지할 데가 없고 제가 종교성은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든 기준점은 필요하고 의지할 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힐링, 위로, 의지 같은 그런 종교적 효과를 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튜브의 세계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이 마음 챙김과 관련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또 긍정적인 좋은 효과들을 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 마음 챙김은 명상보다 조금 쉬운 단계다 보니까 활용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뭐 자해 청소년을 위한 마음챙김 워크북 이런 거라든가 또는 어린이를 위한 마음챙김 워크북 이런 거라든가 또는 뭐 뇌와 관련된 마음챙김 같은 이런 이제 베스트셀러가 되는 책들을 보면 확실히 요즘은 다수가
마음 챙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구나. 이걸 알 수 있죠. 그게 왜냐면 지금은 성공이랑 또 직결이 돼서 무엇이 성공이냐라고 얘기를 하면 또, 별개의 문제긴 하지만 어쨌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게 되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 스스로를 컨트롤하기가 너무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막 술에 빠져, 마약에 빠져. 우리가 그걸 가지고, 와, 좋겠다, 이런 생각은 안 들잖아요. 우리의 보편성은, 와, 너 마약 중독자 됐어? 컨그리츄레이션. 적어도 이렇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보편성이라는 건 분명히 있는 거고, 그 보편성에 기반을 둔 종교성이라는 것이 오늘날 현대에서는 이렇게 마음챙김 형태와 같은 개인적이고 사적인 영적 영역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